논문 완성 통계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통계학을 배우게 되는데, 내가 사회학으로 입학을 하던 교육학으로 입학을 하던 혹은 경영학으로 입학을 하더라도 항상 통계학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교육학을 공부를 하러 왔는데 통계학을 배워야 하는데, 그럼 왜 통계를 배워야 하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교육 방법이 B 교육 방법보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논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싶은데, 막연히 혹은 아무 근거도 없이 A 방법이 무조건 좋아 라고 하면은 아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은 학생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A 방법이 B 방법보다 성적 향상에 15% 기여를 했다, 혹은 A 방법과 B 방법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보다 설득력 있는 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작성에 있어서 이제 통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연구방법론이나 수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방법론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연구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그리고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분석과 해석은 엄연히 다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연구방법론은 A+ 받은 사람도 있고 C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A+를 받았다고 해서 논문을 바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 전공에 대한 이해와 깊은 통찰력 없이 연구방법론을 수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통계학을 이론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논문 주제를 잡고 이제 연구를 수행하고 싶어도 연구방법론에서 배운 것과 잘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논문 완성형 통계 분석이 무엇인가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이 담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 지식만 배우면 됩니다. 혹은 내가 너무 바빠서 혹은 내 지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전문 업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통계 지식이 있어야만 그 업체와 소통을 하고, 혹은 모델이 일부 변형이 되더라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문 완성형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 교육 방법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 방법을 적용한 1반과 적용하지 않은 2반 학생 간의 성적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또는 A 방법은 학생 성적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가설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가설 같은 경우에는 차이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이 요구가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내포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이 보다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이 분석도 모르고 회귀 분석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는 이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 독립 T 분석, 세 집단 이상을 분석하는 경우 아노바 분석, 이제 흔히 말하는 분산 분석이 아노바 분석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분석할 때 항상 따라오는 분석들이 있는데 상관 분석이란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이 분석, 회귀 분석 하기 전에 상관 분석을 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이게 상관 분석이 필요한 분석 절차구나, 이 정도만 느껴도 여러분은 논문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추가로 이제 설문지를 수행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차이 분석이나 회귀 분석 하기 전에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설문지를 수행하니까 이 분석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끼고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논문 완성에 필요한 통계 지식은 무엇인가?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계 지식, 내가 어떤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통계 지식이 필요한지, 그런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이 통계 분석에 필요한 통계 지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주제가 있고 너무 많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과 관련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선행연구입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은 따라할 수가 있으며 논문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논문 완성형 통계 분석의 가장 핵심은 선행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A 변수가 B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니 해당 연구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하였고 어떻게 검증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나도 이러한 가설을 세웠을 때 동일하게 통계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경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과관계인데 그러면 나는 회귀 분석만 수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행연구를 살펴보니 회귀 분석 외에도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회귀 분석 수행하기 전에 수행할 필요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표를 보면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 분석만 필요한데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필요한 분석으로서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를 알아본다,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 가설을 세운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차이를 알아보고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 가설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분석 파트를 보면 해당 선행연구는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이론 분산 분석, 사후 검정,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방정식 모형이 제시되어 있고 연구가설을 서술을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해서 6번째는 매개, 여기서는 매개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매개 효과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찾아서 해당 선행연구가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하였는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면은 나의 논문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분석 파트를 살펴본 결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구조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구조 방정식을 수행하고자 할 때 동일하게 신뢰도를 검증하고 상관관계 분석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 모형 분석을 하면은 내 논문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